바닥 모를 17% 쇼크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거두절미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시죠. 전국 정당 지지도 추이를 한번 보시죠. 저희가 추세로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은 45%로 최근 지지율이 상승했어요. 정당 지지율 상승. 반해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율이 최근 더 떨어졌습니다. 한때는 22%, 23, 20, 20선을 그래도 유지했는데 17%로 확 떨어진 겁니다. 마의 20%대가 붕괴됐다라는 것은 심리적인 충격감이 더 클 수 있죠. 17%라뇨. 더 충격적인 건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와 또 경북 지역에서의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이 42%, 민주당 27%였습니다. 저것도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이 잘 나올 때에 비해선 덜 나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급기야 대구에서, 경북에서, 대구 아이가? 에? 경북 아이가? 에? 28대 28이 나왔다는 겁니다. 동률. 이건 충격적인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선. 자, 부산은 어떨까요? 와, 부산 와이라노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39, 물론 부산에서도 민주 지지세는 꽤 있었어요. 그런데 현역 의원 비율을 보세요. 전재수 의원 한 명 빼고 모두 다 국민의힘, 주진호 의원 계시지만 부산 와이라노 23%. 지지율이 비상입니다. 와, 주진호 의원님, 부산 현역 의원이잖아요. 네. 부산 와이라노.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고요. 저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제가 명절 때 좀 부산에 돌아다녀 보니까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왜 이렇게들 싸우냐라는 말씀이 많으세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중첩되겠지만 분열상에 대한 우려나 또 실망감이 굉장히 표출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이렇게 싸우냐. 예. 그리고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분열하는 것에 있어서 찬성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입장이 다른 의원들도 많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서로 너무 강한 워딩으로 싸우는 것은 저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어떤 부분에 연결되냐면 싸우기만 하고 일은 안 하냐라는 부분하고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물가나 월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고 서민 생활이 사실은 진짜로 어렵습니다. 네. 지금 뭐 주식 시장이 오르고 이런 것에 가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서민들도 많거든요. 실제 이번에도 관리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과거보다 관리비가 작년 대비 또 저번 달 대비 확 올라서 굉장히 이 정도면 생활이 가능하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그 브리핑도 하셨지만 너무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정부가 개별 품목별로 뭔가 좀 누르기 위해서 이제 기관들을 동원하는데 그런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의 역할도 중요한데 분열상이 곧 어떤 그 여당에 대한 견제 기능의 부실로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중첩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지만 충격적이다. 예, 지금이라도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런 면에서 뭔가 분열상을 좀 치유하고 예, 저는 서로 공격하는 모습을 좀 자제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할 일은 안 하고 싸우기 때문이다 라는 주진호 의원의 진단입니다. 대구 지지율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김유정 의원님, 대구는요 민주당에 있어서 광주 같은 곳입니다. 심장. 국민의힘에게 있어서 아니 민주당에게 있어서 광주가 국민의힘에 있어서 대구 같은 곳인데 지금 지지율 한번 당 지지율 다시 보여주세요. 특히나 지금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과 28대 28이다라는 건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더군다나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출마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구의 무소속 한동훈, 대구의 국민의힘 후보, 민주당 대구 후보가 3파전을 벌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차하면. 그런데 지지율이 28대 28이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로서도 이 동률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다른 기관이었나 비슷한 추이의 여론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좀 놀랍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그 결과를 보면서는 와, 보수의 심장이라온 대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률이 나왔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국민의힘은 절연이냐 아니냐를 놓고 싸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자업자득이 아닌가. 이거 지금 심각한 거죠?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MBS 조사가 지난번 조사 때하고 어제 조사와의 사이 격차가 한 뭐 5%인가 그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그 당 지지율을 봤을 때 그 사이에는 2월 19일 날 1심 선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2월 20일 날 장동혁 대표의 윤어게인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입장 발표가 있었어요. 그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오늘인가요? 그 서문시장 한동훈 전 대표가 방문하는 날이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서문시장 갔을 때의 그 썰렁함, 그 분위기가 어제의 여론조사의 결과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분위기는 감지됐다고 보고요. 또 동시에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가 나왔는데 그 지지율이 저는 민주당의 지지율도 견인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골고루 전 연령층에 골고루 다 잘하고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10대와 70대 빼고는 다 잘한다고 한다라는 그 여론조사가 다수였는데 어제는 전 연령층에 골고루 잘한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이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위기감을 갖지 못한다면 정말 큰일이겠죠. 그래서 저는 대구 민심이 회초리를 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야말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네네. 어떻게 민심이 반응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대로 만약에 그 선거가 치러진다면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민주당 후보 3파전인데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민주당 28, 28 동률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0몇 프로 얻는 후보가 되겠죠. 그 비율대로라면. 30, 30, 30씩 나눠가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민심을 끌어올 수 있다면. 잠시 후에 그 얘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당 구성원들의 반응 한번 보시죠. 의총을 열어서 끝장 토론을 하든지 해서 우리 당내 여러 가지 노선과 현안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이제 100일도 안 남은 지방선거를 위해서 빨리 마무리 짓자는 어떤 그런 데서 재선 의원들의 여러 가지 뜻이 다 모아졌습니다. 충격입니다. 당 지지율이 17%라는 것은 이건 뭐 바닥이 아니고 지하로 내려간 느낌이고 우리 당원들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는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민심이 우리 당에 대해서 준엄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윤어게인에 대한 절연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치로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구식 교수님, 네, 좀 충격적이라는 반응들이에요. 그렇죠. 17이에요? 17%가 이제 사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이제 구속, 재판, 내란 혐의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20%대를 계속 횡보하면서 박스권에 같이 있었는데 이러다간 더 밑으로 가지 않겠느냐라 했는데 결국 이번에 이제 처음 17%를 찍었고요. 저는 이게 우리 당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 자릿수도 저는 자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국정농단 국면에는 당시 새누리당이 한 자릿수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라는 게 어떻게 설마 우리나라에 보수정당, 진보정당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나올까 생각하지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진 의원은 저희가 총화했어요. 채널A가. 네. 분당하는 게 낫지 않냐 이 정도면 그런 얘기도 해요. 지지율에 충격받아서 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끝모르고 내려갈 가능성까지 지금 우리 염두에 둬야 되고요. 와. 더 중요한 것은 아까 TK 이야기 하셨지만 TK의 28대 28 이번에 어제 MBS 그 공동조사에 동률로 나왔다는 것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 민주당에 잘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민주당은 대개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20% 전후반으로.
근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냥 계속 끝 모르게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당층으로 다 빠져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수의 심장이라고 이야기되는 대구 경북에서조차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고정 지지층들이 마음을 떠나가지고 유당층으로 바뀌어 있거나 아니면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사실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정말 우리 당에 대해서 기존의 중도층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 오랫동안 애정을 가졌던 분들조차도 관심을 끊고 있구나라는 게 가장 크고, 우리 주진우 의원님 계시지만 부울경 같은 경우 지금 오차범위 바깥으로 민주당이 뒤지고 있습니다. 2자릿수 이상으로 차이가 나요. 저는 이건 충격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재선 의원 반응도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그 누구도 특히 지도자급에 있는 분이 선명하게 깃발을 들고 이 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모든 것을 벌어가면서까지 당 지도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 밖에 있는 한동훈 대표 정도가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일단 제명이 된 상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당 내부에 저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당내 정상화를 가능케 하는 다이나믹스가 있다고 보는데 그 동력이 왜 모여지지 않는 건지, 그리고 이 동력의 깃발을 왜 아무도 들고 있지 않는 건지, 저는 가진 권한이 없으니까 못해요. 당협위원장밖에 안 되니까 할 게 없어요. 근데 조금 많으신 분들, 다선 의원들, 중진 의원들 이런 분들이 사선 우선 하신 분들이 한 번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이 망해가는데. 저는 그런 정도의 조금 그 결기와 비장함이 우리 당내에 지금 당 안에 있는 분들이 먼저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충격적인 정당 지지율 하락에 장동혁 대표 반응은 어떨까요? 중진 면담에서 당 지지율 17%다. 장동혁 대표는 점점점. 돌파구를 고민하겠다. 자, 그러자 중진 중에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장 대표에게 고맙다. 당이 폭삭 망하고 다시 시작해야 살아날 수 있는데 장 대표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 중앙일보 기자에게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강한 비판이죠. 중진들 얘기 들어보시죠. 태세 전환에 대한 부분은 심사숙고하겠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들이 잘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려움도 공감했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는 점도 공감을 하고 깊이 고민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양쪽 다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제 기자님들께서 노선 변화라고 질문을 하셔서 그렇지 그런 용어가 중진회의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돌파구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게 정확한 워딩이긴 합니다. 장 대표의 뜻을 대변인이 정리했는데 노선 변화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장 대표는 노선 변화는 아니고 돌파구는 고민해보겠다 정도의 입장 같아요. 양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까지 일종의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정치하는 또 당의 입장에서는 성적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사실상 낙제점에 달하는 여론조사 지지율을 받으셨는데도 노선 변화가 없다고 하는 거는 정말 이제 장동혁 대표께서 그냥 마이웨이로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대로 가게 되면은 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뭐 정말 처절하게 패배하는 거는 뭐 당연한 수순을 보이고, 그 이후에는 정말 뭐 앞서 중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당도 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이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는 게 뭐 저야 민주당 입장에 있어서 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하는 게 좋은 일일 수는 있겠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 이렇게까지 야당이 무너지는 거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야당에서 너무 무력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뭐 다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당이나 다른 정당에서 본선 경쟁력이 있거나 국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호소력이 있고 설득력 있는 후보를 낼 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건전을 해야 여당도 더 그 야당의 견제를 받고 더 좋은 정책과 좋은 후보를 낼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의 야당이 무너지는 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대로 왜 국민의힘 중진께서는 좀 더 강하게 비판하고 강한 결기를 보여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대여 투쟁할 때는 뭐 삭발도 하시고 뭐 다양한 방법을 하고 단식도 하시는데 왜 지금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결기를 보여줘서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반응도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대구 경북의 여론조사를 좀 보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률이 나왔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구 경북의 시민들은 자부심과 책임감의 상징 같은 분들이십니다. 그분들께서 지금의 상황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계시고 바꿔야 한다. 어떻게든 간에 지금 상황을 정면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구 경북 시민들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제가 극복할 테니 맡겨달라라고 적극적인 구애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대구에 온 것도 지금 이런 문제들, 극복해야 될 문제들을 그냥 회피하고 엉덩이 빼고 뒤로 관망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엄중합니다. 제가 한번 이 문제를 극복해 볼 테니 한번 맡겨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대구에 온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내가 극복할 수 있다. 맡겨달라. 적극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를 사실상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저항 위에 근조리번 달고 필리버스터 이어가고 있음에도 당내 내용만 더 시끄럽게 비치고 있다. 나 홀로 새과시하는 얄팍한 자기 정치 매몰된 이들 때문이다. 라며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구 지지율이 민주당과 동률이다, 최저다 이렇게 되면은 비전전략실장께서 보시기엔 어때요? 한동훈 전 대표는 무소속으로 대구 출마도 여참하겠다라는 거고 장동혁 대표 얘기는 이기는 그것까지 고려해서 이기는 선거 전략을 짜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국민의힘도 경쟁력류 후보를 대구에 공천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동률이면 해볼만 하다라는 입장에 경쟁력 있는 민주당 후보를 또 대구에 공천하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거 전략상. 뭐 우선 지금 구도상. 우리 당이 이렇게 어렵고 엉망인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 개인의 뭐 보궐선거까지 예상하는 게 조금 섣부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나와 있는 한동훈 전 대표 워딩이 보면 상당히 적극적이잖아요. 네. 나에게 좀 맡겨달라. 사실 이건 맡겨달라는 이야기는 사실 그 좀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보면 출마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도 있는 단어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듣기에도 이제 가까운 분들은 영남에 보궐선거 자리가 나면 한번 출마를 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적극적으로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동훈 대표가 정말 억울하고 너무 진짜 당이 너무 심한 짓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 부당한 징계로 쫓겨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동의를 합니다만 그 상황에서 보궐선거에 대구나 부산이나 보궐지역에 나와서 무소속 후보로 나와서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를 꺾는 거잖아요. 만약에 승리하게 된다면. 그렇죠. 그런 과정이 과연 돌아온다고 했을 때 제명이 확정됐을 때 한동훈 대표 짧은 기자회견은 그거였잖아요. I'll be back 아니었습니까? 결국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과연 그게 도움이 될까라는 저는 근본적인 좀 정치적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출마 안 하는 게 낫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마하더라도 네. 민주당이 항상 우위의 지역이었는데 우리 당 후보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지역. 그러나 한동훈이니까 가능한 지역. 그 지역을 수도권에서 가져오는 게 낫죠. 개항을 같은데요? 아니 개항은 무덤이니까 가면 안 돼요. 개항은 안 돼요? 거기는 안 돼요. 양태정 변호사 살고 있는 동네인데. 거기는 제가 가도 안 돼요. 어.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살아 돌아오고 우리 당에 다시 새로운 대안으로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영남에서는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아니래도 굳이 국민의힘이 뺏기지는 않을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본인이 살아오는 것보다는 수도권에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지역인데 한동훈이니까 가능한 지역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가서 열심히 싸워서 당을 위해서 내가 우리 당 의석은 우리 당이 아니라 민주당 자리인데 민주당 의석을 뺏어오겠습니다. 네. 라는 어떤 결연한 의지로 해주는 게 저는 보궐선거에 만약에 나갈 생각이 있다면 오히려 당을 위해서는 그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 말고 딴 데 가라. 예,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당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에 나가야 한다는 의견. 대구 말고 딴 데 나가야 한다는 의견. 아예 나가지 말고 백의종군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시는 대로 대통령도 여러 가지 잘못이 많았고
한동훈 대표도 절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싸웠습니다. 저도 책임이 있고 다 책임이 있지만은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한동훈이라면 나는 조용히 내가 백의종군하겠다. 현장에 가서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한테 국민의힘 후보를 많이 시켜야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다. 불만 많지만 이 선거는 우리가 승리하자. 이런 자세로 한동훈 후보가 나서주면 우리 선거 지형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는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사실상 개엄 옹호하며 내가 제명당할 땐 동조하다가 이제와 당권 파위에 백의종군하라 해. 윤 전 대통령이 보수 망칠 때 뭐 했고 어떤 희생을 했느냐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한동훈 전 대표는 나에게 희생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 이런 취지로 반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 나가야 된다, 다른 지역 나가야 된다, 나가지 말아야 한다, 백의종군 해야 된다, 뭐 등등등 당내 의견도 많은데 우리 부산의 또 강자 주진우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게 정치가 저도 정치 경험이 많지 않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솔직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포용하고 희생하느냐 이런 좀 추상적인 가치도 중요하거든요. 저는 정치공학적인 얘기보다도 지금 우리 당의 그 원인은 지지율이 저렇게 낮은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많은 것들이 쌓여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왔던 그동안의 당의 어떤 민주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부족했고 또 여당이 됐을 때 실제로 권력을 자제하면서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부족했고 또 그 이후의 수습 과정에서도 뭐 중진 의원들, 뭐 초선 의원들 다 할 것 없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묘수처럼 한 수를 둬서 이 상황을 타개하겠다? 저는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기지만 각자 조금씩이라도 더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저는 민생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사법 파괴 3법이 통과되는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가나 환율은 또 정책을 변경해서 좀 바로잡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려버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신 재임 기간 동안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선진 국가는 아예 없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사법부의 견제 기능도 없어지고 또 야당의 견제 기능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민주당이 선의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견제 세력이 없으니까 독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독재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마음먹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견제 세력이 없으면 부지불식 간에 독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도 좀 저희가 좀 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최소한의 야당으로서의 목소리는 높일 수 있고 여당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용기 내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보장이 돼야 그리고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고 정치가 대한민국 바로 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정치공학적인 얘기보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려놓으면은 우리 지금 가뜩이나 인구도 줄고 있는데 사법부만 저렇게 비대하게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한 정치 세력에서 장악하게 되면 우리 미래 세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진솔하고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설득해 나가고 저는 묘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드라마틱하게 지금 지지율을 반등할 방법이 없어요. 조금 0.5% 1%라도 조금씩이라도 국민들 눈에 들도록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가냐 안 나가냐는 절대 해법이 될 수 없다. 중요한 얘기가 아니다. 네. 라는 지적이에요. 김재섭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지원 유세 도봉구에서 안 바란다. 오지 말라는 얘기죠. 들어보시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전형적으로 딱 정확하게 황교안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데 당원들을 잘 잡고 당원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면 선거 패배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당에서 계속 입지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는 대단한 착각이죠. 우리가 황교안의 말로를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당에서 지도자가 못 되는 이유는 선거를 못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홍준표 대표는 2018년에 지방선거를 이끌면서 지자체장 후보들이 지역에 못 오게 했거든요. 도봉구에서는 절레절레 할 것 같은데요. 자, 도봉구에서 절레절레 할 것 같다. 도봉구는 이 민주 지지세가 상당한 지역인데 그곳에서 김재수 후보인 지난번에 서울에서 굉장히 드물게 그 민심을 버텨내면서 당선됐던 그런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지원 유세 내 지역구에서는 절레절레 할 것 같다. 오지 말라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 김주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미 저희가 익히 이 얘기를 한 바가 있었죠.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장동혁 대표가 외쳤을 때 똑같이 되겠구나라는 걸 얘기는 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가 이 정도 결과가 나왔는데 중진들의 모습도 저는 모이긴 모였어요. 그런데 모였는데 의견 통일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서로 싸우고. 거기에 이제 4선 이상 14명이 모였는데 면면이 나경원, 한동훈 전 대표 지금 그 비판하고 조롱하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SNS에 참여력 써놓고 나서는 또 그때그때 또 입장이 바뀌어요. 그리고 또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또 속죄 세리머니는 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매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진들의 입장이 이러할진데 장동혁 대표가 바뀌겠습니까?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 24명이 윤리 제소됐잖아요. 왜 제소됐습니까? 장동혁 대표 사퇴해라. 안 되겠다. 이래서 지금 윤리 제소까지 됐는데 저는 중진들이 아까 지금 최보윤 최수석 대변인이 했던 것처럼 노선 전환 없다. 노선 변경 얘기 안 나왔다. 그냥 돌파구 정도 얘기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중진들이 모여서 물론 의견 통일도 안 되고 그 자체로도 참 중구난방 황당하긴 합니다만 장 대표를 만나서 물러나라 했어야 돼요. 중진들이.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 현실감이 조금 느껴졌을까요? 그런데 중진들은 여전히 그러고 있고 결과는 뭡니까? 최고 중진회의 만든다. 아니 최고 중진회의가 없어서 그 기구가 없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기엔 제3자적 입장이 참 황당하다는 거고요. 어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그 미디어 대변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장동혁 대표를 너무 공격해서 이렇게 나온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도대체 이거 무슨 신박한 해석입니까? 당이 중도층의 어떤 지지를 얻어서 가야만 선거의 승리가 좀 보이는 것이고 한데 장 대표의 입장은 여전히 지금 윤핵관에 매몰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 차려라라고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질타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게 장 대표를 공격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그 당 대변인의 해석을 보면서 참 그 대표의 그 대변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중진들이 조금 더 내 선거처럼 당장 3개월 앞에 다가온 선거가 총선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전혀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유정 의원님의 강도 높은 비판, 개인적인 의견 전해드렸습니다.